시간이죠.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환상감각이라는 이름으로 환상지, 환상통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 지난 시간에 본 거고요. 동영상도 저희 봤습니다. 그 다음 동일한 주제에 관한 내용인데 좀 다양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뇌 사진을, 뇌 영상을 찍어 보니까 지금 여기 빗금친 부분이 오른손에 해당하고, 오른손. 그리고 우방구의 펜필즈에 따라 긋질의 오른손. 그리고 검은색 부분이 얼굴 부분에 해당하고, 그리고 흰색 부분이 팔뚝에 해당하는 그러한 영역을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우방구는 이게 지금 코 쪽이고 이거 뒤통수니까 그죠? 여기 오른쪽, 왼쪽 우방구.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표상되어지는 신체 부위는 왼쪽 부분의 신체 부위인데 오른손이라 했는 건 이게 지금 뭔가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번역할 때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기 검은색 부분은 여기 나와 있듯이 얼굴 부분을 이렇게 건드릴 때 이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뇌 영상으로 촬영한 것이고, 또 이 빗금친 부분은 손을 건드릴 때 활성화되는 부위를, 그리고 흰 부분은 그죠? 팔뚝 부위를 건드릴 때 활성화되는 부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결국 이 부위가 1차 체감각 피질 영역이 되겠죠. 그 앞 부위가 1차 운동감각 피질에 해당할 테고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얼굴, 손, 팔뚝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림 보면 좀 큰 걸 볼까요? 보면 얼굴, 손, 팔뚝. 이거 운동이니까 요걸 보죠. 또 체감. 얼굴, 손, 팔뚝. 그죠? 상대적 위치가 우리 실제 몸의 위치하는 상대적 위치와는 다르죠. 그래서 얼굴, 손, 팔뚝.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로 손을 건드렸을 때, 얼굴을 건드렸을 때, 팔뚝을 건드렸을 때 각각 활성화되어지는 부위를 보여준 그림이 이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 방구에 활성화되어지는 경우니까 왼손은 정상적인데 지금 오른손이 잘렸어요. 이래서 오른손이. 여기는 절단된 오른손에 상응하는 활성화가 나타나지 않다 했으니까 이게 분명히 이제 잘못된 거죠. 왼손으로 해야 되겠죠. 좌방구에는 오른손이 절단됐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 얼굴에 해당하는 부분을 건드리거나 또는 팔뚝에 해당하는 부분을 건드리면은 지금 얼굴 부분에서 죄송합니다. 손 부분에서, 오른손 부분에서 그렇죠? 활성화 세포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이 부위는 이 부위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이 부위에 해당하는 여기가 오른손에 촉각에 의해서 활성화되어진 세포가 있었는데 오른손이 절단되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인접한 부위의 세포들과 연결이 생겨서 그 부위가 팔뚝이나 얼굴에 대한 촉각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여러 표상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 이거 우리 아까 이제 거울을 이용해서 이렇게 환상통, 환상감각, 환상질을 제거한다는 것 봤었고요. 한 번만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좀 장기간 며칠에 거쳐서 그렇게 아니면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경우 지금 이제 의족이나 의수를 찬 경우, 여기 밑에 문장이 나와 있듯이 팔이나 다리를 절단당하여 환상팔다리, 즉 환상질을 느낀 사람은 의수나 의족을 사용하게 될 경우 그 환상감각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의수, 의족이 자기의 몸의 일부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즉 의수, 의족이 자기가
의도한 대로 잘 협응되어서 움직여지고, 그죠? 그에 따라 자기 움직임에 대한 그런 내적 감각 정보가 잘 어우러질 때 결국 의수의족이 내 몸의 일부처럼 느껴져서 뇌에서는 이 부분이 자신의 팔이나 다리처럼 그렇게 표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실제 뭐 특수한 금속이나 뭐 어떤 그런 재질일 텐데 이것이 나의 신체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실제 이런 우리 정상적이라 얘기하는 이런 팔, 우리 몸 전체가 하나의 뇌의 표상으로 인해 우리가 경험하는 주관적인 하나의 현상이다. 즉 마음의 기능, 그런 내용이다. 그래도 한다면은 이게 지금 내 다리처럼 여겨져서 착각하는 거나 정상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몸이 나의 것이다, 나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은 같은 착각의 일종이 아니냐. 그래서 자아는 곧 착각이다라고 현재 그렇게 뇌과학자나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것이 그냥 일부 그런 사람들의 그런 뜬금없는 주장이 아니라 그렇게 실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고무손 착각, 환상신체라 나오는데, 환상신체와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몸의 일부분이 이렇게, 그죠? 내 것처럼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면은 이 경우는 실제 없는 부분이지만 다른 걸로 대체해서 이것이 내 몸의 일부로 내 이제 표상되어지면 내 것처럼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 신체 자체, 신체 전체가 환상신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등 뒤에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옷에다가 특수한 이제 뭐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장치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그죠? 내 뒷모습을 한 1m 정도에서 이렇게 비추고, 그 뒷모습의 영상을 내가 이제 3D 3차원의 고글을 끼고 있으면 그리로 전송해 가지고 내가 지금 이 고글상으로는 내 앞에 1, 2m 앞에 있는 나의 뒷모습을 본단 말이야. 그럼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하지만 움직이고, 그죠? 그에 대해서 또 움직임에 대한 감각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 앞에 있는 그 고글상에 내 앞에 있는 그 신체로부터 느낌이 온단 말이야. 지금 의수의족에서 내 것처럼 느낀다든지, 아니면 거울을 이용해서 아까 착각을 일으켰어, 그죠? 없는 손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 이와 유사하게 앞에다 스크린을 이렇게 장치하고 뒤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에 누군가 내 등 뒤를 뭐 이렇게 막대기로 탁탁탁탁 건드린다고 합시다. 이걸 한참 건드린 중에 저는 이 뒤에서 비춰지는 영상을 앞에 스크린상에 보는 거예요. 그럼 시각은 제 뒷모습, 스크린상에 비치는 제 뒷모습을 보고, 거기에 지금 막대기가 내 등을 톡톡 두드리는 것을 또 보면서 내 신체에서는 그 두드림에 대한 촉각을 뇌에서 표상되겠죠. 시각과 나의 신체 감각이 아까 거울손을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통합되어지면은 저 앞에 있는 스크린상에 있는 그 영상에 있는 나의 뒷모습이 내 몸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이게 환상신체죠. 유체이탈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과 관련된, 이것에 해당하는 어떤 뇌의 그런 메커니즘, 그런 뇌의 그런 신체 표상 상의 어떤 변화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 그러한 것이 우리 신체가 어떤 공포나, 그죠? 심각한 어떤 정서적인 그런 상태, 혼란 상태에서 이런 뇌의 상호 조율이 무너지면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쭉 하다가, 한참 하다가, 집중하다가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제자리로 돌아갈 일이 없죠. 여기가 지금 그대로 있었으니까.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스크린 쪽으로 걸어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아까 고글을 착용하고 2, 3m 앞에 있는 자기의 뒷모습을 보고 생활하다가 자기 몸이라 느끼고, 그때도 돌아가시오 하면은, 그죠? 바로 내가 내 몸이 여기 있는데 돌아갈 곳이 없죠. 그런데 저 앞쪽에 보이는 영상에 있는 그 뒷모습이 자기 몸으로 얘기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유체이탈 설명할 수 있고,
결국은 그죠? 내가 이 시공간상에 여기 나에 존재한다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감각과 운동, 자아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다 뇌에 표상되어진 하나의 결과물로서 우리는 자아의 존재와 자아의 인식이 가능해진다. 이런 의미로 결국 환상, 자아라는 것은 뇌가 만드는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환상 신체라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몸의 일부분이 그렇다면은 몸 전체도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고무손 착각은 지금 여기 제가 영상에 하나 있는데 이걸 보면 더 제 설명보다 더 확실할 것 같고 또 중간에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보충이 될까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Your brain hallucinate your conscious reality. 당신의 뇌가 당신이 지금 의식하고 있는 그죠? 실제라고 여기는 것을 만들어내게끔 한다. 즉 실제를 착각하게끔 한다. 헐루시네이션이 여기서 뭐 제가 착각이라 얘기했지만 헐루시네이션 환각이거든요. 환각. 결국 당신이 의식한 실제라는 것은 뇌가 만들어낸 환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애닐세스라고 이 분야의 이제 전문가 유명한 분인데 지금 테드 동영상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테드 동영상을 지금 이제 보려고 합니다만 이분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체 이탈이니 뭐 그런 것들 그와 유사한 임사 체험과 관련된 그때 경험하게 되는 어떤 주관적인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제 자아는 착각이다 이라는 이제 결론을 끌어내기도 하고 결국 아주 심오한 철학적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이제 얘기를 넌저시 시사합니다. 요거 우리 한번 보면서 또 고무손 착각도 얘기를 하고 앞에서 얘기한 것도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마취와는 달리 우리가 수면 중에는 그죠? 마취와는 달리 완전한 무의식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뭐 배경 설명을 하면 좀 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면 중에는 우리가 쭉 내러티브 할 수 있는 그런 서사적인 어떤 나에 대한 이야기 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의 어떤 이 실존적인 주체감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깨어난 이해도 그런 맥락들은 쭉 연결되고 있었으니까 그죠? 시간의 흐름이라든지 그 뭐 전후 좌후 그죠? 과거 현재 미래가 쭉 이어지고 나에 대한 그런 자아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는데 마취가 되어지면 그 부분까지도 그죠? 마취가 억압이 되어지니까 물론 이제 뭐 아주 중추신경계 마취, 기포 마취 할 때는 호흡까지도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니까 거기에는 의식의 단절이 있다라는 거죠. 단절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마취에서 깨어나면 그런 주체감, 내 실존적인 존재에 대한 그런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들이 다시 활성화되어지니까 그 마취된 동안의 기간은 그렇다 하더라도 생략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의 것과 마취 이후의 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죠. 그런데 그러한 주체감과 관련된 그런 자아, 주체적 자아라고 얘기할까요? 그리고 내가 쭉 이야기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 내러티브한 자아 사이에 이러한 어떤 상호 조율, 상호작용의 어떤 이런 것이 깨어지면 이것이 바로 이제 조현병 같은 정신분열증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뭐 이런 맥락에서 또 이제 애닐세스 이분이 또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현병 환자들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간지럽힐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뭐 발바닥이나 겨드랑이 이렇게 하더라도 간지럽진 않죠. 근데 남이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간지러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현병 환자나 자폐아 같은 경우에는 자폐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간지러워. 왜? 내가 내 자신을 간지럽힌다라는 이런 주체감이 그죠? 의식적인 자아하고 이것이 상호 조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남이 자신을 간지럽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져서 조현병 환자나 자폐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간지럽힐 수가 있습니다. The prospect for a conscious 지금 의식을 얘기를 하는 중인데 제가 또 잘랐습니다만 멈췄습니다만 지금 문어가 나왔죠. 이 두 종류 머리에 다리가 붙어있는 이 두 종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통 뭐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이렇게 나뉘는데 뭐 이거 우리의 어떤
우리가 인간이 분류해 놓은 어떤 분류 체계죠. 그런데 두 종류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의외로 이런 포유류, 조류, 파충류 못지않게 이 녀석들은 주체적 자아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과 중요한 또 신경계의 세포가 이 이후차 시에 우리 수업 마련된 주제 중에 거의 후반부의 끝부분에 이제 소개될 텐데, 그러한 것과 관련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세포가,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문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의식화된 내러티브한 이런 의식 부분은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거나 아니면 수준이 낮거나, 아니면 글쎄 우리 뭐 문어가 저희처럼 그죠, 의식적인 자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러한 의식의 어떤 토대가 되어진, 근본이 되어진 어떤 주체적 자아, 그죠?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신경세포는 이 문어도 잇따라지고, 그러한 특수한 기능을 하는 신경세포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그러한 인식도, 이건 의식적인 인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식도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매개하는, 가능하게 하는 신경세포는 서로 다른 개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울 수 있어요. 보고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문어 같은 경우에는 이를 보고 배우는 것을 관찰학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관찰학습, 다른 말로 대리학습 또는 사회적 학습이라는데 이것들이 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만약에 뭐 인간을 포함한 다른 동물들이 주체적 자아에 해당하는 것이 의식화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식화돼서 제가 얘기할 수 있다면 이건 이제 내러티브한 의식적인 자아가 되는 것이고, 그죠? 나라는 실존적 존재에 대한 어떤 자아를 형성하는 그런 신경계 부분, 이거는 이제 의식 아랫부분에 있는 주체적 자아를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결여돼 있다, 다른 동물 같은 게,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고프면 자기 몸을, 자기 살을 뜯어 먹어요. 왜? 이것이 내 것이라는 걸 모르니까요. 아니, 그 전에 배가 고프면 내가 배고픈지, 그죠? 내 앞에 있는 물건이 배고픈지 다른 녀석이 배고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에게서도, 그죠? 자기가 배가 고프다는 걸 의식화적으로는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그 배고픈 대상이 나고, 배고픈 주체가 나고, 그렇다면 내가 먹을 것을 찾고 그걸 먹었을 때 내가 배부르다는 느끼고, 그죠? 자기 몸을 뜯어먹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원론자 중에 또 뭐 20세기인가요? 19세기 말 20세기, 예, 뭐 C.S. 루이스라는 어떤 사상가, 유명한 사상가, 영국 뭐 논리학인가 뭐 기호학인가, 거기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 교수로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 저자로서도 유명해요. 베스트셀러 작가기도 한데, 이분이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이제 논증을 하는데, 과학자는 아니죠.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쭉 펼쳐나가는데, 다른 동물에게는 영혼은 없다. 다른 동물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지각은 있다. 하지만 그것들을 쭉 연결시켜서 내러티브한 의식을 만들 수 있는, 현재, 미래, 과거를 순서적으로 쭉 만들고 그 안에 자기의 어떤 존재를 쭉 같이 통합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은 가능하지 않다. 왜? 그것이 가능하려면 영혼이란 게 있어야 된다. 그 영혼은 우리 수면 밑에 바닥과 같고, 모래바닥과 흙바닥과 같고,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그러한 것들은 그 위로 흘러가는 물과 같다. 이 물은 끊임없이 흘러가지만 이 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을, 그죠? 쭉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 바닥에 해당하는 영혼은 인간에게만 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바로 그 영혼이라는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주체적 자아를 형성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게 다른 동물 없고 인간에게만 있기 때문에 바로 영혼과, 그죠? 다른 동물도 갖고 있는 어떤 물질 신체 사이에는 이것이 별개다라는 이원론적인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혼의 어떤 실체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 영혼에 해당하는, 즉 주체적 자아를 구성하는 그런 어떤 물질적 기반, 즉 우리 신경계는 다른 동물이 없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배고픈지, 다른 녀석이 배고픈지, 옆에 있는 돌덩어리가 배가 고픈지, 그죠? 그리고 내가 내 살을 뜯어 먹어야 하는지, 아는 다른 것들을 내가 먹었을 때 내가 배가 부른지, 누가 배가 부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그 부분 얘기처럼 영혼에 해당하는 그런 주체적 자아에 해당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또 배가 고프면 자기가 배고프다는 걸고,
다른 것을 먹었을 때 자기가 배부르다는 걸 알고 배가 고프다도 자기 살을 뜯어먹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볼 때 그분의 논리는 그런 논정은 틀렸다고 볼 수 있죠. 이 또한 이원론적 생각을 반박하는 것이야. 즉 동일론적인 어떤 그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네, 있죠. and because of our living bodies. 예, 우리 살아있는 이 어떤 생명체, 유기물이라는 것을 토대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내러티브한 그런 자아뿐만 아니라 다 뇌가 만들어낸 hallucination, 착각이다. 그런데 이러한 뇌의 그런 조율화된 기능이 무너지면은 뭐 무너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까 뭐 조현병, 뭐 또 자폐증, 뭐 몇 가지 유체 이탈 이런 건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임사체험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주관적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렸고 일어나는데 이런 것이 무너질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대로 어떤 경우에는 다른 동물이 자기 몸을 뜯어먹는 그죠? 그렇게 자해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폐증이나 정신지체 같은 경우에도 자해 행동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주체적 자아하고 내러티브한 의식간의 이런 뇌 안에서의 상호 조율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기서 The brain doesn't 추측이라 hear 얘기했고 sound. 아까 환각이라 얘기했는데 뭐 지금 결국 우리가 의식적 경험한 거는 이 뇌를 매개로 중재를 할 테고 비유적으로 생각하자면 제가 뇌라는 이 두개골 뼈 안에 갇혀 있다. 그래서 이 두개골 밖에서 일어나는 이 외부 세상을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대형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내가 느낀 이 외부 세계는 결국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왜곡된 것이고 나는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착각, 환각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플라톤이 그죠? 우리 인식이란 그죠? 동굴에 갇혀서 동굴 그 입구로부터 들어오는 빛이 반사된 빛에 의해서 그늘지워진 그 동굴벽에 그려진 그런 그림자를 보는 것처럼 우리 세상을 본다. 뭐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맥락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지금처럼 이렇게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자연과학의 접근을 통해서 뇌에 대한 우리 존재, 뇌를 포함한 우리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러한 증거, 연구가 많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결국은 어떤 실제 외부 대상에 대한 그러한 정확한 인식에 해당하는 것이 아마 그 실체가 이데아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이원론적인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구체적인 예를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뇌 입장에서는 내 이 몸뚱아리, 뇌 이외의 이 몸뚱아리도 하나의 뇌 입장에서는 외부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 내 몸에 대한 뇌가 이해하는 방식이랄까요, 표현이. 그래서 뇌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주관적인 경험하는 것도 결국 이것도 외부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가 아닌 착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죠? 뇌 입장에서는 내 몸도 하나의, 그죠? 착각되어질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이다. 뭐 이런 맥락에서 자아는 또 하나의 착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your brain hallucinate your conscious reality 할 때는 그죠? 아까 world, 내 외부 세계, world뿐만 아니라 그죠? 내 자신에 대한 셀프도 이제 포함된 얘기입니다. 네, 이런 그림자 때문에 이 부분이 더 밝을 것이다 라고 과거에 경험한 것 때문에 그러한 경험의 흔적이 뇌의 결국 시냅스상의 그러한 연결 변화로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결국 이게 명암과 관련된 지각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바로 인지에 해당하는 이제 구체적인 또 지각 과정인데 이 지각이라는 것이 하나의 뇌가 만드는 예측이다. 실제가 아니라 뇌가 만든 예측에 의해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hallucination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지만 오랜 진화적 과정을 통해서 그죠? 그러한 환경에서 이렇게 저렇게 예측했을 때 생존에 유리했던 그런 것들이 우연에 의해서 그렇게 신경계에 남게 되고 그것이 쭉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한테 주어졌어. 다른 동물한테 주어져서 기본적으로 선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일정 정도의 토대가 이렇게 갖춰져 있고 그런 것들이 경험에 의해서 더 이제 정교화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태에서부터 출생 이후에 계속 경험에 의해서 이러한 뇌의 예측 시스템이 더 정교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인식하는 거. 구체적으로 지각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지 과정에 이제 인지에 해당하는 하나의 과정 작용이죠. 이런 것들이 예측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direction. 네, 우리가 외부로부터 들은 정보가 이렇게 신경계로 들어와서 결국 의식까지 달하는 이런 연결로보다 그죠? 상대적으로 상위 부분이 그죠? 하위 부분으로 입력 정보를 받으면서 받은 녀석이 하위로 또 이렇게 다시 피드백 주는 이 녹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연결 부분이. 바로 이러한 연결이 바로 예측하는 예측 시스템에 과 관련된 부분이다 생각하고 여기는 녹색 화살표가 빨간 것보다 더 크게 그려졌죠. 이러한 예측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해서 의식적인 내용을 만든다. 그럼 이 예측이란 것이 결국 착각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예측이 잘못되었을 때 정신병에서 나타나는 마음각과 환상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유체 이탈이라든지 그죠? 환상신체라든지 그죠? 좀 이따 볼 그러한 고무선 착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뭐 인사체험 때 나타나는 그런 것들도 그죠? 이러한 것들과 무관하지 않겠죠. In this case, to see dogs. 지금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죠? 극단적인 어떤 예측 시스템을 만든 것인데 실제와는 왜곡된 예측 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뇌의 예측 시스템이 그죠? 왜곡된다면 바로 실제 이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은 바로 망상, 환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 같은 경우에 경험하는 것 달리 그죠? 세상이 달리 그렇게 예측, 즉 지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외부에 주어지는 것을 단순히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 안에 능동적인 어떤 그러한 과정이 있다. 그럼 바로 그 능동적인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천적으로 자연 선택을 통해서 선천적으로 주어진 즉 신경계에 주어진 그러한 어떤 시스템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것이 더욱더 가소성이라는 그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특성, 구조가 변화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그러한 패턴들이 연결들이 정교해지면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실제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의식상의 경험 내용들을 만든다. That looks like a hand 그리고 and is 파란색 roughly where a 옷을 hand 입은 should 사람은 이 be 고무선을 is enough 쳐다본다. evidence for the 자기 brain 손을 to 쳐다보면서 make 하고 its 있죠. best guess that the fake 촉각은 hand 자기 is in 손에서 fact 실제 part of 느끼고 the body. 시각은 지금 고무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고무선에서 정말 자기 손 같은 느낌이 와요. 근데 이게 누가 학생 나타나서 포크로 고무선을 찌르니까 그죠? 자기가 깜짝 놀랐죠. 자기 손이 찔리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이게 결국 뭡니까? 자기 신체 일부로 자아에 통합됐던 거야. 그렇다면 이런 정상적인 몸도 결국 고무선이 자아의 일부로 통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 신체적 자아를 포함해서 우리 다른 주체적 자아니 내러티브한 의식 자아니 이거 다 하나의 뇌가 만들어내는 hallucination이다. 이렇게 얘기를 논리를 펼쳐나가는 겁니다. 이 경우에 그죠? 이렇게 붓으로 한참 이렇게 건드리다가 그리고 붓을 꼬집으면은 아야 하고 통증을 느끼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좀 아팠을 수도 있을 텐데 이때는 뭐 아프기 전에 뭐 놀랐는데 그죠? 아야 하고 실제 아픔도 느껴요. 그럼 우리가 우리 몸이 아프다는 것도 하나의 뇌가 만들어낸 hallucination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끝부분에 우리가 죽는다 산다라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착각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어 나갑니다. When the brain uses predictions to figure 이게 out what's 뭐냐면 여기서 예측하는데 예측한다는 것이 바로 지각인데 외부 세상뿐만 아니라 내 몸에 대한 그러한 예측, 지각이 왜 중요하냐? 결국 생존을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그 신체에 대한 자아를 토대로 의식적인 자아까지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생존에 더욱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의식적인 자아, 즉 의식할 수 있는 외부 생각이든 자기 자신이든 의식하지 못하는 건 다른 동물들보다 이런 의식할 수 있는 뇌의 기능을 가진 것이 더욱더 생존에 유리하다. 결국은 생명 유지를 위한 조절 기능을 하는 것이 신경계다. 바로 뇌다. 그것들을 좀 더 효율적이게 하는 것이 뇌의 기능을 토대로 해서 가능해지는 의식이다. 이렇게. smarter is not going 예. 지금 이제 AI의 경우에 정말 우리가 같은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앞으로 구현이 가능할까 하는데, 뭐 한 10여 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 불가능하다, 회의적으로 생각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뭐 이분만큼 전문가가 아니고 제 생각이나 타당성의 신뢰성이 의심되지만 제 생각에는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하도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런 장구한 진화 과정 속에서 그저 우연에 의한 트렌드 에러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이 시스템이 인공지능의 구현, 지능이 아니라 구현이 가능할까 했는데 지금 그런 인공지능 쪽에 발전이 워낙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고 예전에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구현되고 있으니까 저는 뭐 된다 안 된다까지 제가 얘기할 만한 그런 전문 지식이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요즘은 퀘스천, 그게 꼭 불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질 수 없다. 우리와 같은 의식은 가질 수 없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주체감의 토대 이런 부분들은 구현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어떤 계산하고 우리가 의식을 토대로 해서 어떤 마음의 그러한 기능 중에 일부분인 그런 계산하고 추론하고 그죠, 판단하고 논리적인 이런 것들은 이미 구현되었고 그것들은 뭐 우리보다 AI가 더 잘하는데 그 토대가 되어지는 어떤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구현이 가능할까? 그 장구한 세월의 그런 진화 과정을 인공지능이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예. 지금 의식이 있든 없든 간에 이 모든 생명체, 유기체 중에 내 존재도 그렇고 우리 의식이란 기능도 그렇고 한 일부분에 불과하지 그것이 뭐 전부를 다 규정하는 가장 상위의 것이 아니다. 전체 속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이 이제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들이에요. 예전에 이원론 같은 경우에 인간 중심적인 생각하고도 이렇게 좀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뿌리가 있는데, 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이것도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는 혁명적인 생각이고 발견이죠. 그리고 또 다윈의 진화론, 이것도 인간 중심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양성 중에 하나의 인간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진화론에 반하는 어떻게 쓰는 거죠? 모든 것들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프로이드의 무의식 이런 것도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그죠? 그 한계를 알 수 있는 더 큰, 더 많은 영향을 주는 무의식이 있다. 이런 것도 다 내가 아는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리고 개체 발달, 나 한 사람의 발달에 있어서도 어릴수록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인간 뭐 성인의 경우도 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라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릴수록 자기 중심적입니다. 아까는 인간이라는 전체 어떤 종으로 집단적으로 얘기했다면 결국 우리 개개인도 그죠? 자기 중심적인데 이게 어릴수록 자기 중심적.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꿈에서 누군가를 봤다면은 그죠? 깨어난 다음에 그 사람도 자기 봤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이게 자기 중심적인 발달 단계에 있어서 우리 어떤 뭐 신경계 발달, 의식의 발달, 지적 능력의 발달, 인지의 발달에 있어서 초기 부분 미숙할 때는 우린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그죠? 성인이 되더라도 어른이 되더라도 그런 어떤 소위 이제 소수의 그런 세인트 성인들 그런 경우와는 달리 우리는 다분히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죠. 바로 그러한 부분에 이제 혁명적인 어떤
어떤 변화, 계기가 된 것이 코페르니쿠스, 그런 다윈의 진화론, 그리고 이제 프로이드의 무의식 뭐 이런 식으로 과학적 혁명이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번째 과학의 혁명이 바로 뇌과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세 번째 결론은 모든 생명체 안에서 우리 인간 존재와 의식이라는 것도 하는 일부분의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을 잃어버린 것, 즉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리를 펴니다. the rest of nature. 바로 이런 생각들이 전통적인 동양 사상의 생각이고 특히 불교 상상하고도 완전히 이제 맥락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합니다. 서양 사상 같은 경우에는 그죠? 전체 맥락 속에서 생각해보다는 어떤 그 실체를 찾는 것에 이제 더 포커스되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어떤 접근 방법이 결국은 그죠? 이데아라니 이원론이라니 영혼이라니 또 다른 어떤 실체에 해당하는 그림자의 그런 실체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찾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동양 사상과는 다르죠. 그래서 거기는 자꾸 이렇게 분리하는 이분법적인 분리하는 이게 개별화된 이러한 접근법을 했다면 동양에서는 그죠? 전체 속에서 인식하는 이러한 접근법을 쓰는데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맺는 결론은 완전히 불교 사상의 핵심하고 이어지는 이 결론입니다. 어떻게 그만해야 되는데 인지신경과학 하면은 단순히 협의의 어떤 학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이거 띄워놓고 얘기하죠. 할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먼저 과학에 대한 어떤 이해가 부족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뭐 잘못됐다고 얘기할 게 아니죠.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과학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모든 문제를 결국 인간 철학이니 삶이니 죽음이니 우리 뭐 인지란 얘기를 하고 뭐 나를 인식하고 뭐 세상을 인식하고 결국 우리 뇌를 매개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뇌가 없다면 그것조차도 가능하지 않죠. 아까 아닐세스의 첫 동양서처럼 뇌가 없다면 뭐 세상도 없는 거예요. 의식이 없다면 세상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뇌가 매개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뭐 철학이니 종교니 소위 인문학이니 얘기하는 것들 인문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그 문의가 결국은 문화니 그죠? 예술이니 뭐 문학이니 문사철이라 얘기합니까? 그리고 철학에서의 존재는 인신론이니 뭐 윤리론이니 뭐 이런 모든 것들 뇌를 매결해서 중재해서 일어난다면은 바로 신경과학을 통해서 그죠? 뇌에 관한 지식을 통해서 이러한 죽음의 문제까지도 소위 종교나 철학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심오한 질문까지도 다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죠. 이거는 뭐 인지신경과학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뇌과학과 관련돼서 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다 얘기를 이끌어갑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 혼자 감동했나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은 시간이 벌써 이만큼 되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조금 많이 이제 다른 주제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